불륜녀의 혀가 잘린 사건, 세기의 재판, 2명의 10대가 울퉁불퉁한 흙길을 걷고 있었어. 구두가 마른 낙엽을 밟으면서 바스락 소리를 내고 있었지. 신나게 수다를 떨던 중에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 나무 아래 뭔가가 살짝 보였거든. 처음엔 그냥 누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이상한 자세로 자는 사람은 없잖아. 둘 다 천천히 다가갔어.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더니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확 퍼졌어. 한 명이 비명을 질렀어.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두 구의 시체가 있었어. 눈은 툭 튀어나오고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지. 남자는 똑바로 누워 있었고 머리가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 검은 모자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 오른손은 여자의 목에 얹혀 있었는데 마치 애정 어린 제스처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어. 그 팔은 뻣뻣하고 생기가 없었거든. 여자는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손은 남자의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어. 근데 목에서부터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어. 살이 찢겨져 있고 굳은 피가 까맣게 엉겨 붙어 있었지. 더 무서운 건 혀가 없다는 거야. 완전히 잘려나갔어. 시체가 놓인 모습은 마치 병적인 의식 같았어. 둘의 발은 나무 뿌리 쪽을 향하고 있었고 남자의 명함은 발밑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 여자의 목도리는 단단히 감겨 있었는데 마치 죽은 뒤에 누가 일부러 감아놓은 것 같았어. 주변엔 찢긴 연애 편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손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 이게 메시지였을까? 경고였을까? 아니면 질투심에 미쳐서 통제 불능이 된 걸까?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이게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싸운 흔적도 없고 끌려온 흔적도 없었어. 누군가 여기서 이들을 죽였거나 죽인 뒤에 여기로 옮겼다는 건데 왜 이렇게 섬뜩하게 배치한 걸까? 더 무서운 건 살인자가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 시체는 에드워드 휠로우세과 엘리너 라인하르트 밀스 3, 4세로 확인됐어. 에드워드는 뉴 브런즈윅에서 꽤 이름 있는 목사였고 엘리너는 교회 관리인의 아내였어. 공통점? 둘 다 가정이 있었고 2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는 거야. 누가 죽였을까? 배신당한 남편? 어두운 비밀을 알아챈 아내? 아니면 오랫동안 이들을 노리다가 운명의 밤에 잔인하게 끝장낸 누군가? 지금으로선 확실한 건 딱 하나야. 산사나무 아래서 벌어진 살인사건은 이제 막 어두운 진실의 시작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거. 금지된 사랑은 늘 비극의 불씨가 되지. 에드워드 홀과 엘리너 밀스의 살해 사건도 그들이 숨기려 했던 열정에서 비롯을지도 몰라. 겉으론 에드워드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존 교회의 목사로 신도들이 믿고 따랐던 인물이었거든. 근데 도덕을 설교하던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어. 엘리너 밀스는 얌전한 여자가 아니었어.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들과 달랐지. 대담하고 열정적이었어. 에드워드에게 불타는 연애 편지를 보냈고 그걸 찬송가 책에 숨겼어. 에드워드도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고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최소 2년 동안 이어진 강렬한 사랑이었어. 너무 잘 숨기지도 못했어. 뉴 브런즈윅의 교회와 작은 거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 에드워드의 아내 프랜시스 스티븐스 홀도 소문을 들었을 거야. 엘리너의 남편 제임스 밀스도 모르는 척 할 수만은 없었을 테고. 그럼 누가 제일 분노했을까? 현장에서 발견된 찢긴 연애 편지는 이 사건이 질투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야. 누군가 이 불륜을 알아챘고 그걸 잔인하게 끝내버렸어. 편지를 조각내서 시체 사이에 뿌려놓은 건 마치 독한 경고 같았어. 근데 이건 단순한 질투 살인이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저지른 거였다면 왜 시체를 저렇게 기묘하게 배치했을까? 왜 엘리너가 에드워드보다 더 잔혹하게 당했을까? 총 3발, 목을 깊게 베고 혀까지 잘린 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벌이었어. 상징적인 벌, 의도된 벌. 누군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 냉혈한 살인자가 세상에 이게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알리고 싶었던 걸까? 배신에 대한 심판? 에드워드 홀과 엘리너 밀스의 시체가 식기도 전에 뉴 브런즈윅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 혼란 속에서 사건이 일어난 서머셋과 미들섹스 지역 경찰은 제대로 된 단서를 못 찾았어. 두 지역이 따로따로 수사하면서 방향도 달랐고 범인을 찾는 게 막혔어. 2주 동안 수십 명을 신문했지만 체포된 사람은 없었어. 수사관들은 혼란스러웠어.
이게 정말 질투 때문에 일어난 단순 살인일까?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 그러다 갑자기 한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수사에 희망이 생겼어. 현장 근처에 사는 돼지 농장 주인 제인 깁슨이 모든 걸 봤다고 했어. 제인 말로는 9월 14일 밤 옥수수밭에서 이 편지들 설명해봐라는 외침을 들었다고 했어. 그 뒤 총소리가 났고 한 여자가 겁에 질려 헨리라고 소리쳤다고 했어. 즉시 에드워드의 아내 프랜시스 스티븐스 홀과 그녀의 두 오빠 윌리엄 헨리 스티븐스가 용의선상에 올랐어. 근데 제인 깁슨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 한 번은 우연히 옥수수밭을 확인하다 봤다고 했다가 또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몰래 지켜봤다고 했어. 경찰은 의심하기 시작했어. 제인이 진짜 중요한 목격자인지 아니면 그냥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대체 누구야?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 수사관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살인자는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에드워드 홀과 엘리너 밀스 살인 사건은 잊혀지는 듯했어. 체포된 사람도 유죄 판결도 없었거든. 근데 미스터리는 절대 잠들지 않았어. 거의 4년 뒤인 1926년 9월, 갑작스러운 고백이 다 식어버린 사건에 다시 불을 붙였어. 홀 가문에서 일했던 가정부의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내면서 놀라운 이유를 댔어. 자기 아내가 몇 년 동안 살인 사건의 비밀을 숨겼다는 거야. 이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은 버려뒀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어. 남편의 진술은 처음의 추측과 완전히 달랐어. 그에 따르면 1922년 9월 14일 밤 배신당한 아내 프랜시스가 더 이상 참지 못했대. 프랜시스는 오빠 윌리엄과 헨리 스티븐스를 데리고 에드워드와 엘리너가 자주 만나는 들판으로 갔어. 남편과 대면한 프랜시스는 선택을 강요했어. 가족이냐 애인이냐? 근데 에드워드는 숨길 게 없었어. 프랜시스를 떠나 엘리너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 그 대답이 분노의 도화선이 됐어. 총소리가 울렸어. 엘리너가 쓰러졌지만 바로 죽진 않았어. 누군가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뒤로 젖혔어. 날카로운 칼이 목을 스쳤고 피가 줄줄 흘렀어. 더 이상 소리도 못 냈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입막음으로 $5,000를 받았다고 했어. 가정부한테는 엄청 큰 돈이잖아. 이게 뭐야? 누가 돈을 준 거지? 스티븐스 가문이 진실을 덮으려고 뇌물을 쓴 걸까? 이 이야기가 경찰 귀에 들어가자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 1926년 9월 7일 경찰이 스티븐스 집에 들이닥쳤어. 프랜시스, 윌리엄, 헨리, 그리고 사촌 헨리 카펜더가 체포됐어. 근데 이때 사건은 이미 엉망이 됐어. 4년 전 증거는 다 사라졌고 주요 목격자들의 진술도 바뀌었어. 진실은 시간 속에 묻히고 권력과 도로 왜곡된 것 같았어. 사람들은 사건의 새 국면에 흥분했어. 근데 큰 질문 하나가 남았어. 이번엔 정의가 실현될까? 아니면 또다시 어둠 속으로 묻힐까? 살인자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다닐까? 1926년 11월 6일 법정은 사람들로 꽉 찼어. 언론은 이걸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렀어. 단순히 사건이 충격적이어서가 아니라 피고석에 선 사람들이 대단했기 때문이야. 배신당한 아내 프랜시스 스티븐스 홀과 그녀의 권력 있는 오빠 윌리엄, 헨리 스티븐스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에드워드 홀과 엘리너 밀스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았어. 검사는 냉혹한 그림을 그렸어. 모욕당한 프랜시스가 오빠 둘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서 에드워드에게 따지려 했는데 그게 죽음의 판결로 바뀌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에드워드의 명함이었어. 윌리엄 스티븐스의 지문이 찍혀 있었거든. 검사는 윌리엄이 거기 있었다는, 살인에 연루됐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어. 근데 진짜 충격은 우연히 현장 근처에 있던 랠프 고슬린이라는 목격자의 증언이었어. 고슬린은 애인과 데이트 중에 총소리를 들었고 곧 윌리엄 스티븐스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나 협박을 속삭이고 사라졌다고 했어. 또 헨리 스티븐스가 나중에 큰 돈을 주며 입을 다물라고 했다고 했어. 법정이 폭발한 건 논란의 중심인 제인 깁슨, 사람들이 돼지 여사라고 부르는 목격자가 나왔을 때였어. 병 때문에 약해진 제인은 병상에 실려 나왔어.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 검사가 살인자가 누구냐고 묻자 제인이 벌떡 일어나 프랜시스와 오빠들을 가리켰어. 법정 전체가 숨을 멈췄어.
사람들은 쳐다보거나 수군거렸어. 근데 제인이 그날 밤 이야기를 풀수록 뭔가 이상했어. 4년 전보다 디테일이 더 많아졌는데 너무 극적이고 믿기 힘들었거든. 그러다 진짜 충격이 터졌어. 재판 도중에 제인의 친엄마가 일어나서 딸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 법정이 난리가 났어. 변호인은 바로 이걸 이용해서 제인의 신뢰성을 무너뜨렸어. 중요한 목격자가 갑자기 웃음거리가 된 거야. 검사의 주장이 힘을 잃었어. 결국 긴 논쟁 끝에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렸어. 프랜시스, 윌리엄, 헨리 스티븐스, 무죄. 이 판결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고 섬뜩한 질문을 남겼어. 저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면 누가 죽였을까? 진짜 범인은 법정 어딘가에 앉아서 모든 걸 보고 미소 짓고 있었을까? 재판은 프랜시스와 오빠들의 무죄로 끝났지만 여론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었어. 스티븐스 가문이 돈과 권력으로 죄를 벗었다고 믿는 쪽과 사건이 너무 뒤엉켜서 누가 진짜 범인지 증명할 수 없다고 보는 쪽.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 에드워드 홀과 엘리너 밀스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걸 저지른 놈은 아직 밖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재판 후 관심은 재판에 안 나온 관련자들로 옮겨갔어. 먼저 엘리너의 남편 제임스 밀스. 조용하고 말이 없는 남자였지만 아내를 죽일 강한 동기가 있었어. 몇몇 목격자는 제임스가 불륜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했어. 근데 배신당한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 냉혹한 살인자라였을까? 아니면 그냥 수사에서 잊힌 걸까? 또 다른 인물은 스티븐스 가문의 사촌 헨리 카펜더야. 프랜시스와 같이 체포됐지만 재판엔 안 섰어. 소문에 따르면 헨리는 에드워드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대. 불륜 때문만이 아니라 돈 문제도 얽혀 있었다고. 왜 그는 재판을 피했고 스티븐스 가문의 다른 사람들은 법정에 섰을까? 진짜 범인이었는데 뭔가 이유로 의심을 피해간 걸까? 의심은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서 끝나지 않았어. 음모론 중엔 더 큰 세력이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왔어. 에드워드 홀이 목사일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교회나 비밀단체가 손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한 기자들도 있었어. 누가 범인이든 이 사건은 평범한 살인이 아니야. 에드워드 홀과 엘리너 밀스의 죽음은 피해 심판이었고 상징적인 처벌이었어. 엘리너의 혀가 잘린 건 도덕의 경계를 넘은 자들에 대한 경고였을까? 몇 년 뒤인 1928년 4월, 엘윈 앨런이란 남자가 갑자기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어. $5,000와 차 한 대를 받고 사람을 죽였다고 했지. 근데 증거가 그의 고백과 맞지 않아서 금방 묻혔어. 진짜 살인자는 여전히 군중 속에 숨어서 뉴 브런즈윅 거리를 다니며 자기 사건에 대한 기사를 차가운 미소로 읽고 있을지도 몰라. 가장 무서운 건 그놈은 사람을 죽이고도 절대 벌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야.